자, 여러분이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랫부분을 하시는데 시간을 많이들 소비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작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문제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어떤 도형을 먼저 그리는 게 효과적이냐라는 거죠.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지만 바닥에 있는 걸 먼저 작업을 하는 게 작업 순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원 그리기부터 하셔야겠죠. 타원을 그리는데 면색은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 네 마음대로 색깔을 정하라는 얘기죠. 크기는 13에 13이고요. 그 다음에 그릴 거가 직사각형 그리기입니다. 역시 크기도 13에 13이고요. 면색은 반드시 흰색을 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글꼴은 궁서에 20포인트, 정렬은 수평수직 가운데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풀코스라고 하는 글상자를 그릴 건데 이 엘리트 풀코스의 글상자는 반드시 글상자를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선의 종류는 점선이고 면색은 투명하게 해서 바닥에 있는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해라 인 거고요. 굴림의 18포인트고 수직 수평 가운데 하라는 겁니다. 한글에서는 물론 오타는 없애야 될 부분이고요. 띄어쓰기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글상자의 가운데에 글 텍스트가 입력됐다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ITQ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난이도가 높은 것을 하는 거, 특히나 ITQ 엑셀에서 함수를 하려고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을 ITQ 엑셀 시리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속성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글씨체, 글씨 크기, 가운데 정렬, 면색 이런 것들. 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원을 먼저 그려야겠죠. 편집 탭을 가시게 되면 도형이 나옵니다. 여기서 타원을 클릭을 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크기를 지정을 하셔야겠죠. 13 그리고 더블 클릭하고 13. 근데 면색을 주셔야 되니까 채우기에 가서 임의의 색깔, 여러분들 색깔 지정하려고 이쁘게 하려고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서로 다른 색깔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 되고요. 다시 도형에 들어가서 네모를 그립니다. 자, 역시나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크기 13, 크기 13. 그리고 나서는 흰색을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우기에서 면색, 흰색이 보입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흰색, 하향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글씨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글씨가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형을 그렸지만은 글상자처럼 해서 내가 도형 안에 글자를 넣겠다. 그래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해놓고 1이라고 입력을 하시죠. 그리고 블록을 잡은 상태에서 궁서에 20포인트 직접 써주죠. 궁서 그리고 20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과 이 도형이 서로 겹쳐져야 되죠. 그래서 형태와 같이 이렇게 겹쳐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이제 글상자를 넣으셔야 되는데 글상자를 넣기 위해서는 도형에 첫 번째에 있는 거가 가로 글상자 선택. 자, 그리고 나서는 써주죠. 엘리트 한 칸 띄우고 풀코스. 속성을 보니까 선 종류는 점선이고 면색은 투명으로 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사이즈는 속성이 없으니까 사이즈는 지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선의 종류는 점선이다 라고 해서 점선 선택을 하시고요. 면색은 투명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지금 각이 져야지 되는데 둥그렇게 되어 있죠? 둥근 모양이 선택되어서 그런데요. 직각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색깔을 채울 때 색깔은 흰색이 아니고 뭐다? 색 채우기 없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글 상자에 갔을 때 새로 상하의 가운데로 넣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고 설정하시면 상하의 가운데가 됐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좌우의 가운데도 하셔야겠죠. 가운데 했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굴림의 18이네요. 자, 그러면 굴림 그리고 18 이렇게 써주죠. 사이즈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객체에 8개의 점이 있는데 이걸 격자점이라고도 합니다. 이 격자점을 드래그 하셔서 사이즈를 좀 여러분 임의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크게 한 이유는 뭐냐면 높이를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만 높이를 왼쪽에 있는 도형과 맞춰주면 보기도 좋고 맞추기도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했고요.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여백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왼쪽 여백이 좀 없었으면 좋겠죠. 이럴 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편집 탭이죠. 편집 탭에 개체 선택이라는 걸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마우스가 지나간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미세한 조정은 방향키로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방향키를 이용해서 좌우 여백을 좀 맞춰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이 이것을 아래로 복사를 하시면 지금 했던 이 수많은 작업들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쉬프트 키를 누른 다음에 자, 마우스 포인트 모양 바뀐 거 보이시죠? 드래그 하게 되면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간격을 잘 맞춰서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되고요. 자, 다른 데를 클릭을 하시게 되는데 자, 내가 숫자를 1이 아니라 2를 넣어주고 싶은데 글씨가 바뀌질 수 있는 커서 모양이 안 나오죠. 그것은 현재 개체 선택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눌러주면 개체 선택은 해제가 되어 있고요. 제가 1이라는 글자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커서가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이 바로 2라고 써주시면 이미 속성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 글자 크기나 속성을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편리함이 있겠죠. 마스터스 풀코스 블록 잡기 어려우시면요, 내가 전체 블록 잡고자 하는 대로 마우스를 가서 하나 둘 셋 눌러주시게 되면 그 문단 전체가 블록 잡히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써주시면 블록 잡힌 부분이 지워지고 글씨를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다 잘 되었는데요. 이것들이 서로 임의의 서로 다른 색깔을 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색깔을 바꿔주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색깔을 안 바꿔주는 분들 계신데요. 그러면 감점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요. 채우기 들어가서 그 옆에 거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고 면색에 들어가서 그 옆에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색깔이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럼 이 색깔을 언제 바꾸고 언제 안 바꾸느냐, 여러분 시험 문제가 회색조라는 말씀 드렸죠. 이 음영이 서로 다르게 조금 진한 회색, 조금 흐린 회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색깔을 다 반드시 바꾸어 주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능평가 2 150점 배점 중에 그 수식 입력하는 40점 뺀 나머지 110점을 어렵지 않게 학습을 하신 거고요. 제가 5분 내외로 작업을 하는데 좀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약 10분 가량이 됐습니다. 제 동영상 강의가 도움이 되신다면 제 유튜브 앞에 나오는 그 광고 관심 있게도 좀 봐주시고 그 광고가 재미있으면 한 번쯤 클릭해 주시는 센스 부탁드립니다.